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매섭고 차가웠다. 이날따라 하늘은 더 우울하게 느껴졌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나리사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비단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그녀의 얼굴은 지난 사흘 동안 흘린 눈물로 부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아들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거실 탁자 위에는 조심스럽게 준비한 화환이 놓여 있었다. 하얀 국화와 백합으로 장식된 화환에는 단 한 줄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라리사는 천천히 화환을 들어올리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오늘은 그녀의 유일한 아들 박민수의 장례식이 있는 날이었다. 그녀의 자랑스러운 아들, 25년 경력에 존경받는 화학 교수였던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나흘이 되었다. 그것도 마약 과다 복용으로. 라리사는 이 현실을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라리사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늦었다. 민수의 아내 카리나가 일부러 그녀에게 잘못된 시간을 알려주었다고 확신했다. 카리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의 아들을 망친 여자. 민수보다 15살이나 어린 재벌가의 딸. 아들이 그 여자를 만난 후로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더 빨리 가주세요. 라리사는 택시 기사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제발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지막 의식이 진행 중이었다. 라리사는 서둘러 화장터 뒤편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다. 관이 이제 막 땅속으로 내려가려는 순간이었다. 기다려요. 라리사는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모든 조문객들이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 아들이에요. 잠깐만요. 라리사는 비틀거리며 관 쪽으로 걸어갔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 사이로 그녀는 화환을 꼭 안은 채 앞으로 나아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만 라리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아들의 관만 보였다. 어머니.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닿았다. 카리나였다. 그녀는 검은 베일 아래 창백한 얼굴로 라리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짜증이 더 역력했다. 네, 이제 오셨어요. 이미 의식은 끝났어요. 카리나가 말했다. 라리사는 카리나를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가 관 옆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화환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관을 열어주세요. 라리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제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들렸다. 카리나가 앞으로 나섰다. 안 됩니다. 카리나가 말했다. 의식은 이미 끝났고 이대로 진행할 겁니다. 라리사는 카리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이 공기 중에 팽배했다. 내 아들이오. 라리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싶다고요. 장례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저입니다. 카리나가 냉정하게 말했다. 제 결정에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운이 흘렀다. 어떤 이들은 라리사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고 다른 이들은 카리나의 편을 들었다.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라리사의 오랜 친구인 김영숙이 옆에서 말했다. 이미 정해진 의식입니다. 이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카리나의 친구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대답했다. 라리사는 카리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발, 카리나, 내 아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보게 해주세요. 카리나는 라리사의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 제 남편의 장례식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마세요. 라리사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다. 내 남편,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그를 죽였어. 카리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아들을 망쳤어. 라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민수는 마약 같은 건 본 적도 없었어. 그런데 내가
내가 그를 그런 세계로 끌고 갔지. 카리나는 차갑게 웃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의 망상이에요. 민수 오빠는 자신의 선택으로 그런 길을 갔어요. 저를 탓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 라리사가 소리쳤다. 내 아들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를 변하게 했어.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조문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두 여인을 바라보았다. 장례식장 담당자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라리사는 그를 손짓으로 막았다. 관을 열어주세요. 라리사는 다시 한번 요구했다. 이번에는 더 강한 목소리로. 내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습니다. 카리나는 한동안 라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카리나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이건 어머니가 주장하신 거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도 어머니가 지셔야 해요. 라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례식장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내자 그는 조심스럽게 관을 열기 시작했다. 라리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건 그녀가 해야 할 일이었다. 관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라리사는 천천히 관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다리는 힘이 빠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관이 완전히 열렸다. 라리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라리사의 비명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뒤로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났다. 몇몇이 앞으로 나아가 관 안을 보았고 그들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민수의 시신이 사라져 있었다. 박나리사는 언제나 강인한 여성이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주한 후 그녀는 혼자서 아들 민수를 키워냈다. 남편은 민수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라리사는 홀로 모든 어려움을 견뎌왔다.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며 무엇보다 외국인 어머니로서 아들을 한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라도록 도왔다. 민수는 라리사의 자랑이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는 항상 최고였다.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후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에는 서울의 명문대학교에서 교수 자리를 얻었다. 그는 화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자가 되었다. 엄마, 내가 해냈어요. 민수가 첫 논문이 국제저널에 실렸을 때 했던 말이 라리사의 귓가에 울렸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런 민수가 어떻게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는지 라리사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카리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라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병원 복도를 걸었다. 장례식장에서의 충격 이후 그녀는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왔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의사는 그녀에게 하루 동안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라리사는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카리나였다. 어머니, 카리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부드러웠다. 괜찮으세요? 라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리나를 바라보며 묻고 싶은 질문들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왜 그랬어? 마침내 라리사가 입을 열었다. 왜 관이 비어 있었어? 카리나는 주변을 둘러본 후 라리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적절하지 않아요. 병실로 가시죠. 두 여인은 말없이 병실로 향했다. 라리사는 침대에 앉았고 카리나는 창가 쪽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민수 오빠의 시신은 화장됐어요. 카리나가 마침내 말했다. 어젯밤에요. 라리사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오빠의 유언이었어요. 카리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오빠는 자신의 시신이 화장되길 원했고 그 재를 한강에 뿌려달라고 했어요.
거짓말, 라리사가 소리쳤다. 민수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그리고 설령 그랬다 해도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어? 카리나는 라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빠의 유언장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알리지 않은 건 오빠의 요청이었어요. 라리사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녀의 아들이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 어머니에게 비밀로 하길 원했다니 믿을 수 없었다. 보여줘, 라리사가 말했다. 그 유언장을 보여줘. 카리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여기 있어요. 라리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민수의 필체로 쓰여진 유언장이었다. 나, 박민수는 건전한 정신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내 사망 시 모든 재산은 아내 박카리나에게 상속됩니다. 내 시신은 즉시 화장되어 한강에 뿌려지길 원합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진행하고 어머니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알리지 말아주세요. 이는 어머니의 슬픔을 덜어드리기 위함입니다. 라리사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건 민수의 필체가 아니야. 카리나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이건 민수의 필체가 아니라고 라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들의 필체를 내가 모를 리가 없어. 카리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어머니, 오빠는 마지막 몇 달 동안 많이 변했어요. 카리나가 마침내 말했다. 필체도 변했을 수 있어요. 라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위조야. 누가 썼어? 너야. 카리나는 갑자기 일어섰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오빠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내 아들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 라리사가 요구했다. 지금 당장. 카리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화장되었고 쟤는 한강에 뿌려졌어요. 증거를 보여줘, 라리사가 말했다. 화장했다는 증명서를 보여줘. 카리나는 잠시 라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중에 가져다 드릴게요, 카리나가 말했다. 지금은 어머니가 쉬셔야 해요. 그녀는 라리사에게 더 이상의 말을 남기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라리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민수의 시신이 정말로 화장되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유언장, 분명히 위조된 것이었다. 민수는 절대로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리사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아침, 라리사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의사는 그녀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했지만 라리사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녀는 민수의 아파트로 향했다. 민수와 카리나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라리사는 그곳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항상 불편함을 느꼈다. 카리나의 부유한 가정 배경이 느껴지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값비싼 가구들은 라리사에게 어색했다. 그녀의 아들은 원래 소박하고 검소한 사람이었다. 카리나를 만난 후에 그의 생활 방식이 급격히 변한 것이다. 아파트 건물 앞에 도착한 라리사는 잠시 망설였다. 카리나가 집에 있을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라리사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왔다. 보안 데스크에서 라리사는 자신을 소개했다. 박민수의 어머니입니다. 아들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경비원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만 박카리나 님의 허락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라리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럼 카리나에게 연락해주세요. 제가 왔다고 말해주세요. 경비원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그는 라리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올라가셔도 됩니다. 25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라리사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녀는 무엇을 찾아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어떤 단서든 필요했다. 민수의 갑작스러운 죽음, 비어있던 관, 위조된 유언장. 모든 것이 수상했다.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하자 카리나가 이미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화장은 완벽했고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어머니, 카리나가 말했다. 들어오세요. 라리사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아파트 내부는 여전히 똑같았다. 넓고 화려하며 민수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카리나가 물었다. 라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나는 진실이 알고 싶어. 카리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떤 진실이요? 민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라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유언장이 위조되었는지. 카리나는 잠시 라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카리나가 말했다. 오빠는 죽었어요. 그의 시신은 화장되었고 쟤는 한강에 뿌려졌어요. 그게 전부예요. 증거를 보여줘. 라리사가 요구했다. 화장 증명서를 보여줘. 카리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여기요. 카리나가 서류를 라리사에게 건넸다. 화장 증명서입니다. 라리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날짜, 시간, 장소, 모든 것이 정확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이것도 위조될 수 있어. 라리사가 말했다. 카리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오빠는 죽었어요. 그의 시신은 화장되었어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세요? 라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파트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민수의 물건들, 그의 연구자료, 그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카리나가 따라왔다. 민수의 물건을 찾고 있어. 라리사가 말했다. 내 아들의 물건이 어디 있지? 카리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대부분 정리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라리사는 갑자기 멈춰섰다. 정리? 아들이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그의 물건을 정리했다고. 카리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라리사는 민수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항상 민수의 영역이었다. 그의 책들, 연구자료들, 개인적인 노트들이 있었다. 문을 열자 라리사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서재는 완전히 비어 있었다. 책장, 책상, 의자 등 기본적인 가구만 남아있을 뿐 민수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든 걸 어디로 옮겼어? 카리나는 문 앞에 서서 라리사를 바라보았다. 오빠의 요청이었어요. 그의 연구자료는 대학으로 보내고 개인적인 물건들은 처분했어요. 처분, 라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아들의 물건을 어떻게 그냥 처분할 수 있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카리나가 말했다. 오빠가 원한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리사는 카리나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넌 뭔가를 숨기고 있어. 라리사가 말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카리나는 라리사의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오빠는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거짓말, 라리사가 소리쳤다. 내 아들은 절대로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어. 내가 그를 망친 거야. 카리나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오빠가 마약을 했던 안 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이제 떠났어요. 우리 모두 받아들여야 해요.
라리사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녀는 카리나의 눈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슬픔이 아니었다.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계산된 냉정함이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라리사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도 자신이 한 말에 놀랐지만 그 순간 그녀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했다. 카리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내가 민수를 죽였어. 라리사가 반복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숨겼지. 카리나는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그 웃음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 당신은 미쳤어요. 카리나가 말했다. 슬픔으로 인해 이성을 잃으신 것 같네요. 집에 가서 쉬세요. 라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리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민수의 갑작스러운 죽음, 비어있던 관, 위조된 유언장, 그리고 너무 빨리 정리된 민수의 물건들. 난 진실을 밝힐 거야. 라리사가 마침내 말했다. 경찰에 가겠어. 카리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오빠를 편하게 보내드리자고요. 내 아들이 편하게 갈 수 있게 하려면 진실이 밝혀져야 해. 라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남기지 않고 아파트를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했다. 경찰에 가야 할까? 하지만 그들이 과연 63세 노인의 말을 믿어줄까? 그녀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라리사는 민수의 직장, 서울대학교 화학과로 향했다. 그곳에서 민수의 동료들을 만나 최근 그의 행동에 대해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에 도착한 라리사는 화학과 건물로 들어갔다. 복도는 조용했고 몇몇 학생들만이 오가고 있었다. 라리사는 민수의 연구실을 찾아 걸어갔다. 민수의 연구실 문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문에는 여전히 박민수 교수 명판이 걸려 있었다. 라리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자 그녀는 다시 한번 두드렸다.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라리사는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도와드릴까요? 라리사는 뒤를 돌아보았다. 중년의 남성 교수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박민수의 어머니입니다. 라리사가 말했다. 아들의 연구실에 들어가고 싶어요. 남자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다. 아, 박 교수님의 어머니시군요. 심심한 위로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정훈 교수입니다. 민수 씨와 같은 학과에서 일했죠. 라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시간이 있으신가요? 정훈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제 연구실로 가시죠. 정훈의 연구실은 민수의 연구실 맞은편에 있었다. 그곳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장에는 다양한 화학 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벽에는 분자 구조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앉으세요. 정훈이 의자를 가리켰다. 라리사는 조용히 앉았다. 민수에 대해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정훈이 물었다. 라리사는 잠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가 의심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 남자는 그녀를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최근에 민수가 어땠나요? 라리사가 마침내 물었다. 그의 행동이나 기분에 변화가 있었나요? 정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민수 씨는 최근 몇 개월 동안 많이 달라졌어요. 그의 연구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것 같았고, 종종 수업도 빠졌죠. 그리고 그의 외모도 급격히 변했어요. 살이 많이 빠지고 항상 피곤해 보였어요. 라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녀가 알고 있던 내용과 일치했다. 마지막으로 민수를 봤을 때 그는 정말로 야위어 보였다. 마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훈의 눈이 커졌다. 마약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민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었다는 걸까요? 라리사가 반문했다.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 저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랐어요. 믿기 힘들었죠. 하지만 라리사가 재촉했다. 최근에 민수 씨가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정훈이 물었다. 라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은 최근에 자신의 연구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정훈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다. 민수 씨는 새로운 종류의 합성 약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이었죠. 하지만 그 연구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라리사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떤 의미에서요? 그 약물은 환각작용이 있었고 중독성이 강했어요. 정훈이 설명했다. 대학에서는 그 연구를 중단하라고 했지만 민수 씨는 계속했어요. 그는 그 약물이 혁신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라리사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이것이 민수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 그런데 이 연구가 왜 중요한가요? 정훈이 물었다. 라리사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가 의심하는 바를 이 남자에게 말해도 될지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저는 아들의 죽음이 의심스러워요. 라리사가 마침내 말했다. 장례식에서 관이 비어 있었어요. 정훈의 얼굴이 충격으로 가득 찼다. 뭐라고요? 라리사는 이어서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 위조된 유언장, 그리고 너무 빨리 정리된 민수의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정훈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네요. 정훈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카리나 씨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라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알아내야 할 일이에요. 정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리사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민수의 연구 자료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의 최근 연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정훈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오세요. 그들은 함께 민수의 연구실로 향했다. 정훈은 자신의 열쇠로 문을 열었다. 교수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서로의 연구실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가 설명했다. 연구실 안으로 들어서자 라리사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곳 역시 완전히 비어 있었다. 책장, 책상, 컴퓨터, 연구 장비들,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정훈이 놀라서 물었다. 지난주만 해도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는데. 라리사는 천천히 연구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카리나는 왜 이렇게 서둘러 민수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고 했을까? 교수님, 민수의 연구 자료는 어디 있을까요? 라리사가 물었다. 백업이나 다른 곳에 저장된 것이 있을까요? 정훈은 잠시 생각했다. 민수 씨는 항상 중요한 데이터는 USB에 백업해 두었어요. 그리고 그의 노트북. 하지만 그것들도 모두 사라진 것 같네요. 라리사는 좌절감을 느꼈다. 모든 단서가 사라져 있었다. 잠깐만요, 정훈이 갑자기 말했다. 생각해보니 민수 씨가 최근에 저에게 USB를 맡겼어요. 중요한 자료라고 하면서 안전하게 보관해달라고 했죠. 라리사의 눈에 희망이 빛났다. 그게 어디 있나요? 제 연구실에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훈은 서둘러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갔다. 잠시 후 그는 작은 검은색 USB를 들고 돌아왔다. 여기 있어요. 정훈이 USB를 라리사에게 건넸다. 하지만 이게 어떤 자료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라리사는 조심스럽게 USB를 받아들었다. 이것이 그녀가 찾던 단서가 될 수 있을까? 컴퓨터가 있나요? 라리사가 물었다. USB를 확인하고 싶어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연구실 컴퓨터를 사용하세요. 그들은 다시 정훈의 연구실로 돌아갔다.
라리사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여러 폴더가 나타났다. 이게 뭐죠? 정훈이 화면을 가리켰다. 이 폴더들. 라리사는 천천히 폴더들을 열어보았다. 그것들은 주로 화학 공식, 연구 데이터, 실험 결과들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폴더에는 카리나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라리사는 망설임 없이 그 폴더를 클릭했다. 안에는 여러 파일들이 있었다. 사진들, 문서들, 그리고 이게 뭐죠? 정훈이 놀라서 물었다. 화면에는 민수가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이 열려 있었다. 라리사는 천천히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2024년 7월 15일. 카리나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다. 그녀는 내 연구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며 특히 새로운 약물에 대해 계속 질문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다. 어젯밤 그녀가 내 연구실 키를 몰래 복사하는 것을 발견했다. 라리사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읽었다. 2024년 8월 3일. 오늘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카리나의 아버지 윤재벽 회장이 내 연구를 훔치려 한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내가 개발 중인 약물에 관심이 있다. 카리나는 처음부터 그의 스파이였던 것 같다. 우리의 결혼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을까? 라리사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녀는 다음 항목을 읽기 위해 스크롤을 내렸다. 2024년 8월 10일. 오늘 카리나와 대화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갑자기 매우 화를 냈다. 내가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라리사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 항목을 보니 마지막 날짜였다. 2024년 8월 15일. 카리나가 내 차에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 브레이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았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이제 나는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내일 어머니를 만나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USB를 정훈에게 맡겨둘 것이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것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리사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라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민수가 그녀를 만나러 오기로 한 날,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그의 죽음 소식이 전해졌다. 마약 과다 복용으로. 교수님, 이것을 경찰에 가져가야 해요. 라리사가 마침내 말했다. 제 아들이 살해당했어요. 정훈의 얼굴이 충격으로 가득 찼다. 살해라고요. 하지만 부검 결과는 마약 과다 복용이라고. 위조될 수 있어요. 라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카리나의 아버지는 매우 힘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정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함께 경찰서에 가시죠. 그들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라리사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아들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경찰서에 도착한 그들은 즉시 형사를 만났다. 라리사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장례식에서의 비어있던 관, 위조된 유언장, 그리고 USB에서 발견한 민수의 일기. 형사는 모든 것을 주에 깊게 들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혐의입니다. 형사가 말했다. USB를 증거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리사는 USB를 건넸다. 제 아들의 시신을 찾아주세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윤재벽 회장은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이 조사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어요. 경찰서를 나온 라리사와 정우는 조용히 걸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서울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훈이 물었다. 라리사는 잠시 생각했다. 카리나를 직접 만나볼 거예요. 그녀가 진실을 말하게 할 거예요. 정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건 위험할 수 있어요. 카리나가 정말로 민수 씨를 살해했다면 당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라리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전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라리사는 다시 민수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녀는 카리나를 만나야 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민수의 아파트 앞에 도착한 라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해가 완전히 져서 주변은 어두웠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카리나가 여전히 집에 있기를 바랐다. 보안 데스크에 도착하자 오전과 다른 경비원이 있었다. 라리사는 자신을 소개했다. 박민수의 어머니입니다. 며느리를 만나러 왔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그는 라리사에게 말했다. 올라가셔도 됩니다. 라리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하자 카리나가 이미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어머니, 또 오셨네요. 카리나가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라리사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아파트 내부는 오전과 똑같았다. 그녀는 거실 중앙에 서서 카리나를 바라보았다. 민수의 USB를 찾았어. 라리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카리나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가 민수의 연구를 훔치려 했다는 걸 알아. 라리사가 계속했다.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민수를 속였다는 것도. 카리나는 잠시 라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어머니, 당신은 미쳤어요. 카리나가 마침내 말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난 경찰에 갔어. 라리사가 말했다. 그들이 조사를 시작했어.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카리나의 눈에서 잠시 불안함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빠르게 감정을 감추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카리나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빠는 정말로 마약으로 죽었으니까요. 라리사는 카리나에게 다가갔다. 내 아들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말해. 카리나는 한 발짝 물러섰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화장되었고. 거짓말, 라리사가 소리쳤다. 내가 민수를 죽였고 그의 시신을 숨겼어. 부검에서 진실이 밝혀질까봐. 카리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녀는 말없이 라리사를 바라보았다. 말해. 라리사가 요구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갑자기 카리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차갑고 섬뜩한 미소였다. 알고 싶어요. 카리나가 물었다. 정말로 알고 싶어요. 라리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카리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오빠는 너무 많이 알았어요. 카리나가 말했다.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차렸고 그것을 폭로하려고 했죠. 우리는 그걸 막아야 했어요. 라리사의 가슴이 조여왔다. 내가 정말로 민수를 죽였어? 카리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오빠의 음료에 약물을 섞었을 뿐이죠. 그것이 그를 죽일지는 몰랐어요. 단지 그를 잠시 무력화시키고 연구자료를 가져오려 했을 뿐이에요. 라리사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오빠는 이미 많은 양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어요. 카리나가 계속했다. 제가 몰랐죠. 결국 과다 복용으로 죽게 된 거예요.
라리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고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라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관이 비어 있었지? 카리나는 느리게 걸어와 라리사 앞에 섰다. 아버지의 결정이었어요. 부검에서 진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했죠. 그래서 시신을 처리했어요. 처리, 라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아들의 시신을 어떻게 한 거야? 카리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라리사를 바라보며 냉정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알았으니 어머니도 위험인물이 되셨네요. 카리나가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리사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가 떨려 움직일 수 없었다. 걱정 마세요. 카리나가 말했다. 어머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조용히 있어 주셨으면 해요. 라리사는 분노로 가득 찼다. 난 절대로 조용히 있지 않을 거야. 내 아들을 위해 싸울 거야. 카리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USB 이미 파괴됐을 거예요. 경찰, 아버지는 그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혼자예요. 라리사는 침을 삼켰다. 카리나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난 진실을 밝힐 거야. 라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들을 위해서. 카리나는 차갑게 웃었다. 어머니, 당신은 정말 강인하시군요. 오빠를 닮았어요. 그 순간 아파트 문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세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경찰이다. 문을 열어라. 카리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경찰, 카리나가 혼란스러워했다. 어떻게? 라리사는 천천히 일어섰다. 정훈 교수가 나를 따라왔을 거야. 그는 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카리나는 라리사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당신. 카리나가 분노에 차서 말했다. 문이 갑자기 열렸고 여러 명의 경찰이 들어왔다. 그들은 즉시 카리나에게 다가갔다. 윤카리나 씨, 당신은 박민수 교수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이 말했다. 카리나는 충격에 빠졌다. 무슨, 이게 어떻게?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설명했다. 그리고 박민수 교수의 동료들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카리나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라리사를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카리나가 말했다. 아버지는 이것을 해결할 거예요. 라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카리나가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경찰이 모두 떠난 후 라리사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천천히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그녀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라리사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민수야. 라리사가 창문에 손을 대며 속삭였다. 내가 진실을 찾아냈어. 하지만 내가 돌아오지는 않아.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다음 날 라리사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들은 윤재벽의 제약회사 지하실에서 민수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했다. 시신은 냉동 보관되어 있었고 부검 결과는 약물 과다 복용이 아닌 독살로 밝혀졌다. 카리나와 그녀의 아버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민수의 연구자료는 회수되었고 그의 발견은 학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었다. 라리사는 마침내
아들을 제대로 된 장례식으로 보낼 수 있었다. 이번에는 비어있는 관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시신이 담긴 관이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민수의 동료들, 학생들, 그리고 친구들. 그들 모두 민수를 기억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편히 쉬어, 내 아들아. 라리사가 관 앞에 서서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운 화환이 들려 있었다. 그 위에는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라리사는 화환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그가 마침내 안식을 찾은 것처럼. 진실을 찾아줘서 고마워요, 어머니. 라리사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민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그것은 그녀의 상상이었을 것이다. 또는 아들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라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관에 손을 올려놓았다. 당연한 일이었어, 내 아들아. 어머니는 항상 너를 위해 싸울 거야. 관이 천천히 땅속으로 내려갔다. 이번에는 아무도 멈추게 하지 않았다. 라리사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아들을 떠나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민수는 항상 살아있을 것이다. 그의 용기, 그의 지혜, 그리고 그의 사랑. 그것들은 라리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 라리사는 민수의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비록 화학자는 아니었지만 아들의 업적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민수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그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재단을 설립했다. 라리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민수의 동료들, 학생들, 그리고 그의 기억이 있었다. 그들 모두가 함께 민수의 유산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리고 매년 민수의 생일이 되면 라리사는 그의 무덤을 찾아가 화환을 놓았다. 그 화환에는 항상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라리사가 아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의 진실을 지켜낼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라리사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